네. 네. 제가 지금 신용등급 확인하는 거 제가 막 검색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그 개인 신용 정보만 그래. 예, K10이라고. 나오고. 예, 그런 건 그런 데 들어가. 기업 신용 정보는 또 여기서 보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한기평 이런 데로 갑니다. 아, 그나저나 어제 우리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우리 아침에 회의해가지고 네. 우리 CTO가 증설하지 마세요. 어? 증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오토매티컬리 하는 장치가 있대. 뭘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서버가 연장되고 이렇게. 그 이게 분산해 그걸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네.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다. 이명록 교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커뮤니케이션 중요하구만. 나는 알았단 말이지. 네. 정프로도 알았고. 그렇게 이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시란 얘기예요 지금. 네, 이명록 교수 어제 저희 좀 불편하셨죠? 아마 접속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셨을 텐데 저희 3프로 TV 앱에 들어오셔갖고요. 우리 바로 배너가 떠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록 교수님 강연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작했네요. 네,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9시 1분이 됐고요. 오늘은 올라가네요, 그죠? 네, 오늘 출발 좋은 것 역시. 같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어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가 지금 2,444포인트에 출발을 네. 했고 16포인트 올라서 0.65%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이 583개, 하락은 199개로 굉장히 좋은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772.39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93포인트 오른 0.91%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은 1,020개, 하락은 일단 368개로 뭐 대부분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6% 오르고 있고 LG엔솔이 1.7% 올랐고요. 하이닉스 0.5%, 뭐 삼성바이오가 0.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방금 공시가 나왔는데 삼성물산입니다. 물산. 예, 앞으로 5년 내에 그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 소각 나왔죠. 예, 전량? 예, 방금 전량? 공시가 떴어요. 전량이요. 분할로 소각하겠다.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자사주가? 그게 아마 자사주가 1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자사주 지금 5년 내 전량 소각이랑 공시가 방금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물산. 그리고 최소 매년 2,000원 이상의 배당은 보장을 하겠다. 이런 공시가 좀 있었어요. 지금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주가가 큰 건데. 와. 이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왜 지수를 이게 보면. 큰거냐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이 있잖아요. 음흠. 재벌 그룹에 물론 이제 지주회사가 있는 데가 있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 다 네. 보는 거야. LG도 보고 SK도 보고 또 뭐 다 보고 있는 네. 거거든. 그래서 삼성이 저렇게 빵 해버리면은 미온적인 데들도 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분위기가 이렇게 갈 수가 약간 있지. 선도하는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예전만 같이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삼성은 삼성이니까. 확실히 뭐 우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주주가치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여론으로 형성이 됐고 네. 소각에 관련돼서는 뭐 저도 진짜 역할하셨죠. 집요하게 했죠. 네. 그게 이거는 이제 태울 소냐, 뭐 제거할 소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우리가 좀 생색을 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각 김프로.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정확한 규모는 보통주 13.2%고요. 네. 보유규모가. 우선주는 9.8%. 그래서 한 3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규모인데 이걸 이제 올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5년에 걸쳐서 분할로 다 소각을 하겠다라고 네, 좀 네.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저 우선주 지금 25%, 네. 아니 그러니까 25%. 또 놓쳤어. 나는 또 놓쳤다. 삼성물산. 아씨 월요일 날 삼성물산 다니는 저 선배 부사장님하고 저녁 먹었는데 하긴 그 양반은 공사장 가시는 분이니까 다 모르겠지.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왜 내가 못 봤을까요? 삼성물산 우선주. 제가 우선주 좋아하는데. 네. 삼성물산 우비. 근데 오늘 뭐 방금 오전에 나온 공시라서 네. 이미 시초가에 그걸 봐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외의 기업 중에선 KCC가 3% 올랐고요. 효성 TNC가 3.3%. 좋지. 그 어제 SK 이노베이션이 안 좋았는데 아까 뉴스가 나왔는데 원인은 찾았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포드 관계자가 언급은 했고 이제 정확하게 뭐 기사에 어떤 원인인지는 안 나왔고 원인을 찾아서 아마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2.2% 다시 반등하고 있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어제 이제 같이 빠져버렸죠. 근데 오늘 동반해서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이 태양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도 2.3% 동반해서 오르고 있고 어제 넷마블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어제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CJ E&M이 A스토리 지분을 좀 일부 팔았어요. 이제 CJ E&M이 예. CJ ENM은 엄청난 구조조정 중입니다 지금. 네. 네. 넷마블 완전 구조조정 전문가예요.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넷마블. 그래서 이제 그 우려가 좀 있었어요. CJ ENM이 넷마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거를 이제 매각하는 거 아니냐? 그걸 매각하고 혹시 카카오를 도와서 아니, SM을 사는 거 아니야? 어제 뭐 그런 풍설이 있었잖아. 예. CJ가 카카오랑 연합한다. 아니 왜 시장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까요? 거기 넷마블은 왜 거기서 튀어나왔을까 생각을 해봐. 방시잖아, 방시. 아니 방시구 광치구 간에 왜 시장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냐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싸움을 걸죠 이렇게? 저 가만 못 있죠 이러면. 아니 넷마블 내가 참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10 얼마에 그때 12 들어갔었나요? 모두 네, 10만 원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근데 이거 뭐 지금 판단 얘기는 아니고 이제 왜냐면 E&M이 A 스토리를 이제 지분 매각하니까 시장에서는 아 넷마블도 파는 거 아닐까 이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사실 같아요. 뭐 CJ에 넷마블 같은 거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 사실. 왜 갖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왜? I don't know. 지금까지는 왜 갖고 있었냐고 대답해 당신. CJ E&M, CJ E&M이 아마 CJ. 그 예전에 네. 넷마블이 CJ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아 했다가 다시 찾은 거지. 게임 회사잖아요. 아 그래요? 그랬다가 아마 일리 이제 있어요? 이렇게 분리된 걸로 저도 이제 기억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근데 아마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CJ 맞아요. 계열로 그 했다가 CJ에서 하니까 안 돼가지고 다시 창업자가 산 거잖아. 아 그래요? 맞아. 이유는 좀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2대 주주고 여기 그 뭐죠 텐센트도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투자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지금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약간 불거져서 그런 좀 이슈는 있었는데 네.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빠진 건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네이버도 좀 살아나고 카카오페이도 한 2% 정도. 어제 다들 좀 많이 빠졌는데 네네. 오늘은 미국에서도 뭐 메타버스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고 기아가 2% 가까이 또 상승하고 있고 또 테슬라 관련주 명신산업도 오늘 한 3%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죠. 한솔케미칼이 2% 정도. 한솔케미칼. 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오르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안 좋은 섹터는 일단 이제 그 통신주들이 오늘 조금 SK텔레콤도 그렇고 네. KT도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좀 챗 GPT 관련주로 좀 올랐다가 오늘은 0.8% 하락을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제외하고는 뭐 거의 다 반등을 지금 잘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삼성이 확실히 빠르다. 왜? 나 느낌이 확 오네. 자, 최근에 봐봐. 지금 소비가 안 좋지 않냐? 그죠? 소비가 안 좋지. 그 정부에서는 또 야, 은행 저긴 왜 저렇게 뭐 자기네들끼리만 성과급잔치하고 뭐 명태금을 몇 억씩 주고 뭐 그렇지. 그렇잖아. 네. 그런 분위기 싸게 됐잖아. 통신요금 또 얘네들 완전 과점이네. 이런 분위기가 됐잖아. 네. 그렇죠. 야 그런 상황에서 싸한 분위기 속에서 딱 잃는 거지. 야 그럼 우리는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해야 되겠다. 딱 해서 소각과 배당 예. 높이는 거를 딱 발표해. 빠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그런 데서 예. 그죠. 삼성이 하면 좀 의미가 또 다르긴 하니까. 그렇게 또. 근데 그래서 어쨌든 장이 다시 좀 지금 분위기가 예, 왜냐면- 괜찮습니다. 이제 팔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또 소각한 봐봐. 내가 딱 팔았어. 네. 자기가 호텔신라 있어 지금. 네, 네. 호텔 딱 팔았어. 근데 뭐 영업이 잘 돼서 올랐어. 그것까지 참어.
딱 팔았는데 소각이 딱 10% 됐어. 10% 올랐어. 이거는 못 참지. 그건 다시 사야지. 응? 아닌가 이거? 그다음에 뉴스 또 나와. 여전히 실적은 안 좋아. 그럼 또 팔아야지. 네. 네. 잘 생각하세요. 네, 신중하게.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분위기 좋고요. 코스닥은 더 좋습니다. 지금 1.3% 급등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늘 이제 모처럼 부진했던 그 바이오 쪽도 좀 좋고요. 오늘 제넥신이 3.7%, 메드팩토가 3.4%. 그래서 바이오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오늘은 좋고요. 또 2차 전지도 여전히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5%, 성일하이텍이 4% 오르고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죠. 컴투스가 3.7%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뭐 게임 또 2차 전지, 바이오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 기업들이 뭐 2% 이상 기본으로 오르다 보니까 네. 코스닥 지수도 1% 이상의 상승이고 다만 오늘 좀 유일하게 빠지는 쪽은 메디톡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메디톡스? 네. 그 소송? 보톡스 소송에서 네네네. 이겨서 오늘은 조금 0.9% 정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제외하고는 이제 코스닥 상위 기업은 거의 다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어제와 좀 비슷한데 외국인이 오늘 조금 팔고 있고요. 어제도 좀 팔았는데 오늘도 오전에 149억 정도 일부 매도고요. 다만 이제 기관 투자들이 오전에 좀 매수는 하고 있고 특히 기관들은 오늘 서비스 업종 아마 인터넷 게임주 중심으로 사고 있고 금융주를 좀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다시 5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은 좀 매도인데 주로 파는 거는 어제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철강주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철강주하고 통신 업종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제외하면 실제로 좀 매수라고 보시면 좋겠고 전기전자, 화학, 운수 장비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은 뭐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은 어제는 좀 매수를 많이 했죠. 한 1조 원 가까이. 근데 오늘은 이제 122억 정도 소량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는 섹터 쪽으로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가장 좋고요.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좀 크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화폐주들이 가장 좋은 출발 오늘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당히 강한데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뭐 충전소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관련 기업들이 좀 굉장히 뜨겁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좋고 또 게임 업종 로블록스 주가 급등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로블록스가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도 좋고 또 건설주들도 오늘 이제 좋은 게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건설 업종이 있다 보니까 예, 같이 해서 어쨌든 좀 동반해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좋고요. 풍력주 또 태양광주들도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고 여전히 뭐 2차 전지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아나 뭐 HL 만도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뭐 강세 흐름에 좀 동참을 잘해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거는 이제 통신주가 좀 안 좋고요. 해운 업종 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는데 일부 이제 그 방어주들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좀 강세 흐름 이어지는 아주 네. 좋은 분위기가 오전에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건설도 있나요 혹시? 그럼 레미안이 삼성물산 네, 안에 삼성물산. 있지. 건설 부문. 아니 그러니까 삼성건설은 삼성물산 안에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따로 네. 있잖아요. 그럼 브랜드가 삼성이 몇 개는 아니고 레미안 있고 레미안이야. 레미안이죠. 레미안 그래? 왜 뭐 있어요? 삼성조 옛날에 삼성 아파트가 있었어. 삼성 아이파크. 공덕동에 그거는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고. 그렇죠. 그건 현대 거지 참. 맞아 예전에 저기 어디죠 분당 그 서현동에 네. 삼성 아파트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아파트가 아파트. 레미안 브랜드가 나오기 네. 전에 공덕동 노타리에 가도 삼성. 오래된 데들은 네, 맞아요. 거기 삼성. 있잖아요. 레미안. 도화 삼성이라고. 네. 그건 레미안 딱지가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래서 레미안 딱지가 안 붙어 있는 삼성 아파트는 이제 슬슬 재건축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부가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합병을 했죠. 옛날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파트를 안 짓죠. 예. 예. 거기는 플랜트. 무슨 발전소 이런 거는 지금 해외 사업만 하는 해외. 거죠. 해외 사업하고 네. 엔지니어링. 또 뭐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봐. 브랜드. 삼성 쉐르빌 그건 삼성 중공업으로 알고 있어요. 쉐르비를 있잖아요. 중공업.
거긴 다르죠. 조선에서 왜 그런 걸 합니까? 궁금하고 진짜 뭐하러 그런 걸 하냐? 그왜한 줄 알아? 왜요? 이것 때문에 했다는 거야. 물어봤어. 왜 조선에서 해? 그러니까 10빌딩 아니야? 10빌딩. 네. 아니 조선업을 10빌딩이라 그러거든. 삼성 10빌딩. 네. 그래서 빌딩을 짓는다는 거야. 음. 근데 조선업 업황이 좋으니까 그때 옛날에 또 2000년대 초반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골프장도 짓고 막 그랬거든. 지금 안 할 거야. 지금 안 해. 그래요? 셰르빈이 지금 별로 좀 브랜드 네임도 좀 많이 좀 약해지고. 조선사들이 원래 건설도 했어요. 그 예전에 한진중공업도. 그러니까 안 되잖아. 솔모로. 그렇죠? 솔모로인가? 솔모로는 이름은 잘 골프장이고 모르겠네. 한진중공업에서 하는 솔모로. 솔 뭔데? 아니 그 보통 왜 이렇게 큰 회사들은 이렇게 저 아파트 브랜드도 한 뭐 프리미엄 또 따로 갖고 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삼성이 그게 안 해. 왜냐면 삼성이 아파트 산업의 진심이 아니야 지금. 아 그래요? 진심이 아니야. 별로 이렇게 별로 관심 진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 관심법으로 또 보셨죠? 그렇죠. 예. 쫙 살펴보니까 진심이 아니야 거기. 진심은 아니야.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씩 하는 거야. 이 정도 느낌. 아니 뭐 그래 뭐 무리를 안 한다는 뜻이지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현대는 이제 사실 현대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브랜드가 약간 중가 정도. 뭐지 현대 홈타운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홈타운 현대? 있어요. 네? 네, 그러다가 홈타운 더 H라고 완전히 그 하이엔드 DH. 예. 그걸 한 거지. 예. 예르면 저기 소나타 갖고 안 되니까 제네시스 하는 것이. 현대는 그 아이파크도 있고. 현대는 그 아이파 현대 산업개발. 현대 산업. HDC. 예. 네, 현대 산업. 그게 이제 현대 현대건설은 아마 정몽규. 힐스테이트인가? 힐스테이트 그렇지.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막 완전히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니잖아. 예. 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엔드로 DH로 간다 이거죠. 그렇지. DH. 예.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닌 게 이제 푸르지오.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는 자기가 하이엔드라고 생각하고 있어. GS 근데, 자인. 근데 어떻게 그 생각 바꿔야 될까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 자이 레미아는 이미 하이엔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는 진심이죠 아파트 건설에. 예. 현대 진심이지. 거인 진심이고. 현대가 제일 지금 저 열심히 하지. 저 한남 뉴타운 이런데. LG는 조금 LG는 계열 분리다 GS. GS는 조금 의욕이 좀 떨어졌을까요? 네, GS도 진심이. 진심이에요 거기도. 두산. 두산 위부인데 예. 그건 이제 메이저가 아니지. 메이저가 아니고. 이게 답이 딱딱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요. 이렇게 여쭤보기가 참 좋습니다. 예. 지금 각 회사들별로 지금 법무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니까요. 아까 그거 참 우리 한진중공업은 솔모로가 아니라 해모로. 해모로. 솔모로는 한진중공업에서 하는 저 여주에 가면 골프장 있어요. 어렵기로 소문난데. 네네네. 다시는 안 간다. 뭐 변호사분들과 얘기 나누시고요.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뭐 그 회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심도 아니다. 뭐 거기는 그 브랜드 하이엔드 아니다. 그럼 솔모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각 건설사들이 지금 다 뿔났습니다 지금. 언제 뭐 회식 한번 하세요. 나는 여기서 거명된 아파트에 안 살아 지금. 자 그리고 리포트 좀 볼까요? 네네네. 네. 오늘 이제 먼저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황민석 유영근 연구원님이 이제 반도체 이제 제목은 당겨지는 사이클 개선인데 일단 이제 사이클 개선이 좀 당겨질 것 같다고 좀 보는 의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격적으로 어쨌든 뭐 삼성이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업계 전체적으로는 감산과 재고떨이가 일단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렇게까지 수요가 안 좋을 줄 몰랐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헐값이라도 팔자, 재고 털자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감산은 뭐 이게 선택 자체가 아니라 일단 필수다. 지금 그리고 원래 이게 감산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게 감산했는데도 가격 안 오르면 굉장히 낭패를 좀 당할 수도 있는데 디램 가격이 지금 고점에서 80%나 빠졌거든요. 네. 여기서는 추가 손실보다는 일단 재고를 털자는 좀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아마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틀 전에 갑자기 공시통해서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20조 차입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설비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시각들은 존재하는데 네.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뭐 그거보다도 지금 본사에 돈이 없나 봐요.
지금 이미 반도체까지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20조 있는 게 본사의 120조가 아니라 네. 이게 해외 법인 뭐 저기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뿌려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현금 확보 차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 본사 거예요. 쪽에는 제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한 4조 정도 있습니다. 현금 성장산이. 어디야? 없다고 삼성전자. 아, 전자에? 네, 지금 뭐 110조, 120조 얘기하지만 해외 법인들에 지금 다 있고 자회사에 있고 이래갖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SDI에 돈 빌렸죠? 디스플레이. 아 지금 디스플레이. SDI 아 요거 하나만 입사 안 했으면 됐는데. 아. 해외 법인에 다 있어요? 해외 법인이 주로 네. 있어요. 본사에 별로 없어요. 그럼 달러로 있었다는 얘기네? 대부분? 그렇겠죠. 해외 법인. 오, 돈 많이 벌었겠는데 달러로 있었으면. 네, 이제 달러. 근데 그걸 못 갖고 오나? 그냥 법인 간의 워낙- 거래니까 네. 디스플레이 또 이게 약간 사업부가 좀 다르니까 아니 그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잖아요 또. 법인에. 예.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저 해외 법인에 내 돈이 있어요. 아 갖고 와 20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렇게는. 아마 의사결정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안 됩니까 형님? 그렇게 보통 이제 해외 법인에도 이게 투자할 때 아마 증자 공시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뭐 하이닉스가 증자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자회사 종속회사 유상증자 참여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해외 법인 같은데 투자할 때 그러니까 막 돈 줄 때도 그냥 돈을 막 그냥 현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지금까지 맨날 그 나왔던 110조 있다 뭐 현금 뭐 120조 쌓아뒀다 이것도 안 맞는 말 아니에요? 4조밖에 없다고? 한국에? 네. 그건 한번 취재 좀 해볼게. 내가 생각할 때 4조 이상이 있거든. 4조는 넘어요? 왜냐면 모든 은행에서 지금 줄대 가지고 또 예금 다 관리하고 있는데 4조는 뭐 돈도 아니 껌값이지. 아니면 그냥 저 금고에 4조 있다는 얘기인가? 아이 그건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것도 이제 삼성이 90% 이상 유보 자금을 대부분 해외 법인 쪽에 네. 제조하는 법인이나 그쪽에 일단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돈들은. 네네. 본사 이제 운영비 좀 빼고.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적자 전환 이제 1분기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지금. 운영비도 써야 되고. 아 적자 전환으로 가는군요. 1분기 아마 메모리 적자 날 거예요. 삼성전자마저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라 그러죠. 네네네. 악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두 가지예요. 이 돈 빌려서 아마 투자할 것 같다. 아니다. 운영비 충당할 거다. 이렇게 좀 나뉘는데 뭐 삼성이 언급은 안 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여기 요 황민성 연구원의 의견은 좀 그런 측면 아니냐. 네. 예. 1년에 한 70조 들거든요. 삼성전자 하나 운영하는데. 그 돈이 뭐 보통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임금 주고 어쩌고 하는데 70조 든다고요. 요거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70조 들어오는 대신 드는 대신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또. 그건 제가 그래서 계산 안 했고요. 들어오는데 이제 지금 이제 메모리가 적자 전환하면 네. 적자 전환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거 생각 못 그래서 하셨구나. 이제 좀 옛날에 삼성전자가 있잖아. 예. IMF 전이야. 예. 예, 가끔 회사채를 발행했었어. 삼성전자가 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IMF 전에는 90% 이상이 보증채 시장이에요. 네. 근데 보증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자체 신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손으로 꼽았거든. 그게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 포철, 네, 포항제철. 네. 지금 망했습니다. 뭐 동아건설,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 대한도. 우리 계열사이지. 네. 그래서 이제 보증채가 나오면은 삼성전자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보증채보다 금리가 높은 거야. 예, 은행 보증채가 예를 들면 3년짜리 뭐 조은행 보증이다. 그러면 은행 보증채 10%잖아. 그럼 삼성전자 보증 없이 나오면 11%야. 왜냐면 보증료 안 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날 난리 나는 거야. 삼성전자 채권을 한투대투 국투해서 무조건 갖고 오라 이거야. 채권맨들한테. 왜냐면 수익률이 1%라도 네네. 높은 안전한 채권이 나오니까 그런 시장이었죠. 그때 돈 벌기 좋았죠. 그때 내가 뭐 진짜 날아다녔지. 자꾸 그때로 가고 싶으신 저 표정들이 언뜻 나옵니다. 그저께 진짜 그저께구나. 야, 그 옛날 직장에 네. 얘기했잖아. 그 금발심 그 회의를 우리 첫 번째 직장에 사옥에서 강당에서 한 거야. 내 신입사원 때 그 네네. 건물이 애국보험사 빌딩이거든. 그게 동아증권 옛날 사옥인데 감회가 새롭더라. 야, 그때 막내. 씨. 그리워. 아, 황소곱창 아저씨. 아 그립다.
곱창 먹으면 네. 소주를 훅 부어 불이 확 나잖아. 잘라서 간인가 뭐 근데 이걸로 한 잔씩요. 그래가지고 딱. 방금 한 1분 30초 정도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혼자 계속 동화진 코너 쪽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26분이네. 네. 서두릅시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생산 여력은 요즘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네. 미국과 중국과. 그래서 하이닉스만 해도 메모리 절반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낸드 삼성은 낸드 30%, 마이크론은 중국은 없는데 대만이거든요. 네. 절반이 대만에서 생산돼요. 그러니까 다 지정학적 좀 리스크가 있고, 근데 이거를 당장 대체할 공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게 미국은 인건비, 일본은 지진 리스크가 항상 있고, 한국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땅도 좀 이게 좁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가 아마 개선되면 이렇게 다시 또 공급 부족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만성적인 이런 이제 생산시설 부족 때문에 아마 네.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요새 이제 챗 GPT 얘기 나오는데 구글과 MS의 싸움에서 사실 일단 구글이 판정패를 당했죠. 지금 분위기는. 근데 이제 개업해죠. KO패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개선하려는 투자가 좀 늘어나겠죠 서로. 근데 네. 이게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도 따라가야죠.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느 모델 좀 비싸더라도 뭐 고성능 GPU 또 HBM이라고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이제 고대역폭이죠. 메모리 반도체, 네. 고용량 DDR5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계속 좀 투자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수요는 좀 앞으로 증가할 늘어날 것 거고, 같다. 뭐 클라우드 한번 예전에 붐이 네네. 일었잖아요. 아, 그거 그렇죠. 못지않은 붐이 이게 언젠지 모르지만 결국 좀 한번 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클라우드는 지금 뭐 거의 다 많이들 쓰고 있는 보편 기술이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게 이제 저 AI, 챗 GPT AI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또 한 번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아하. 기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리포트 거의 다 나왔을까요? 하나만 더 짧게 하나만 할까요? 더 네. 포드가 이제 아까도 잠깐 F150. 예, 네. 아니 요거는 이제 CATL, 아, 그 CATL. 배터리 공장. 네, 배터리 공장. 근데 오늘 이제 하나 보고서가 강동진 연구원이 현대차전자 아, 강동진. 유명한 분이죠. 네. 쓰였는데 지금 이제 LFP 배터리 공장을 26년도에 지어서 35기가와트 정도 이제 되는 이제 물량을 생산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CATL이 기술만 제공하고 포드가 지분 100% 갖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회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테슬라, GM, 스텔란티스도 따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확산되면 좀 우려가 커질 수는 있어요, 사실. 네. 또 이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에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카드가 될 수도 있죠. 저 백악관에다 편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저 누가요? 누가리고 아웅이지. 아웅아웅 했는가 또? 아니 우회한 저도 거죠. CATL? 네. 말도 안 되는 그죠. 짓거리지 저게. 아, 근데 저렇게 큰 회사가 저런 짓을 저렇게 드러내게 할 수 없다. 그럼. 저는 그냥 제 그 음모론이 어쩌면 그 정확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느 정도의 그 눈 감아줌이 있다. 예, 그냥 저거 뭐 숨긴다고 되겠습니까, 저게? 이든이가? 네? 이든이? 이든이가 그렇죠. 이든이. 아, 깜짝 저 이든이 놀랐어요. 말고 네, 바이든이. 바이든이. 예. 바이든이 아씨 바이든 진짜. 형님, 요즘은 이렇게 겁나는 게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렇잖아. 뭐 팍 하더니 뭐 뒤로 숭숭 구멍 뚫어놓고 말이지. 우리한테만 맞고. 아, 이거 자존심 상한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죠. 중국 견제하는 법인데 중국 업체를 여기다 끌어들이고 포드도 그러네.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네. 예? 한번 홍구정을 한번 좀 아니 그렇게 내주실까요? 단기적인 사업 그 수완으로 자꾸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00년 대결을 보셔야지. 아하, 그냥 지금 예? 중국이 미국 다 그거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원발에 오줌 넣었다가 그 냄새 난다.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강동인 연구원의 의견은 이제 가능성은 낮다. 아 낫다? 이게 그렇게 보는 의견이에요. 그 얘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런 우려가 있대요. 이제 왜냐하면 테슬라까지도 해버리면 데미지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의견은 일단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기술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아 당연하죠. 예.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이번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지만 배터리 만드는 게 이게 대량 양산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포드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CATL 기술을 받아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양산이 되겠냐. 요게 하나가 있고 또 CATL의 강점이 중국에서 LFP 배터리 만들 때 소재를 싸게 주다래요. 네.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쓸 때는 중국 소재를 못 쓰거든요. 중국 소재 들어가면 그렇겠죠. 괜히 보조금 못 받잖아요. 미국 가야 되는데. 아, 비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야, 이거 편집. 아, 중국만 의식하고 미국은 미국은 자유 나라인데 뭐 그런 게 있겠어? 설마 뭐 들어가는데 육국수 살 때 그러진 않겠지. 네. 아유, 너무 답답하시면 저 가스알 하나 드시고요. 그러니까 하나 좀 줘요. 네. 여기 있는 걸 드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아니, 그건 붙어 있잖아. 이게 세 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봤을 때 네. 너무 뭐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말자. 아. 그 내용이고 그리고 LFP 배터리가 포드 F15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모델에 들어가는데 이게 포드 머스탱 마하2 버전에는 1회 충전에 360km 정도 주행을 한대요. 이게 LFP는 주행 거리가 좀 한계는 있어요. 이 단점이.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단 이제 원통형 배터리는 가격 경쟁도 우수하고 4680 배터리가 나오면 원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LFP랑 경쟁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의 이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일단 이 뉴스만 가지고 걱정 너무 하지 좀 마라. 우려는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동진 연구원. 네. 네. 동생이 아마 저 강남진 씨였던가 그랬죠. 강동역 씨였나요? 네. 예, 저도 변호사 좀 만나고 올까요? 막내동에서 강동구야. 아, 동구 씨도 있고. 네. 자, 리포트 다 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힘이 빠지셨어요? 아, 와, 지금 저 코스피 코스닥 지금 1% 넘게 다 지금 가고 있는데 형님. 네, 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 뺄 때가 아니 아닙니다. 2%가 뭡니까? 지금 어제 빠진 게 얼만데. 아, 그냥 가지 마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가 봐요 그래서 한번. 2% 올라야지 2%. 네, 고맙습니다. 자, 염승화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네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